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3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7배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전국 5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 9,077만 원으로 전달 대비 2천여만 원 올랐고 1분위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억 1,396만 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152만 원 상승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3일 공개한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56.17%를 기록해 전월의 56.26%에서 0.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부 공인시세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달 상승했다가 지난달 58.52%로 처음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전달보다 657만 원 오른 9억 382만 원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달 전국의 평균 아파트 값은 4억 681만 원, 수도권은 5억 7,855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경기는 4억 4,554만 원, 인천은 3억 4,03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경실련에 따르면요, 최근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이 없는 무주택자 그리고 집이 있는 유주택자 사이에 무려 50년의 자산 격차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책에도 불구하고요, 시장이 안정되기보다는 오히려 집값의 오름세만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매춘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번호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요. 자,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바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할 때 양이 너무 많으면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게 좋죠. 지금 부동산 시장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수록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을 딱 5가지로 정리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뭐 사실 5가지도 많긴 하죠. 네, 그래도 뭐 이 시장을 움직이는 팩터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자, 일단은 뭐 정부에서 지금 이제 그 이사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처음에는 야, 이게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게 이 수요, 그렇죠.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이 욕구, 이 수요를 억제시키면 아, 이 부동산 시장이 이제 좀 잠잠해질 거야. 이 수요라는 팩터만 가지고 계속 어떤 그 수요 억제책을 지금까지 해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 수요만 억제하는 거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이런 또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아, 수요뿐만 아니라 이 공급이라는 것도 굉장히 부동산 시장을 많이 움직이는구나. 그럼 공급 쪽에도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뭐 공급 대책도 이제 나오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시속 게임을 또 뭐 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정부가 어쨌든 이번에 나온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도 당장 지금 뭐 어떤 지역이 어떻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후보 지역들을 발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국적으로 83만 가구를 하겠다.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하겠다. 뭐 수도권에 61만 가구를 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빨리 이거를 발표를 해서 소위 말하는 2030 세대들의 그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자 이거를 하려면 심리 게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하면 아 이제 좀 기다려도 되겠네. 좀 이런 조바심을 버리고 좀 느긋함을 가져라. 이런 시그널들을 주기 위해서 또 공급 대책이 또 나온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거는 수요, 공급, 심리 또 뭐 정부의 정책 많은 이런 팩터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을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실 이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가격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뭐 당연히 이제 보통 우리가 수요와 공급 뭐 우리가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그래서 지금 수요와 공급 이것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그런데 단순하게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공급과 수요라는 요 곡선에서 딱 되지 않는 게 바로 부동산은 유효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뭐 내가 뭐 라면을 좋아할 때 뭐 무슨 내가 짜장라면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뭐 그 굴이 들어가는 뭐 그 라면 있죠. 뭐 이런 자 이런저런 것들은 내가 그냥 그것을 먹고 싶다. 뭐 사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바로 수요가 구매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죠. 내가 뭐 강남에 나갔다가 이렇게 그 빌딩을 한 채 봤더니 야 이 빌딩이 참 뭐 괜찮아 보이고 수익률도 많이 높죠. 자 그런데 그 빌딩 가격이 네 500억이죠. 500억. 네. 근데 뭐 내 통장에는 약 한 500만 원도 없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강남에 가서 빌딩이 갖고 싶고 좋아 보이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죠. 내가 500억이라는 그런 자산이 있어야 그 수요가 구매로 직접 연결이 되고 그리고 실제 그런 자산가들이 내가 뭐 강남 그 소위 말하는 그 업무지구 쪽에 내가 빌딩을 구입할 건지 여의도 업무지구 쪽에 할 건지 아니면 종로 업무지구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수요를 내가 예측했을 때 그것이 진짜 수요, 유효 수요라는 거죠.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30평대면 이제는 뭐 30억 있어야 되잖아요. 20평대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매력을 춘수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부동산이 이렇게 좀 냉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수요는 바로 유효 수요. 그러니까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실제로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가격을 움직인다라는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번에 나온 이사 공급 대책 관련된 부분도 지금 뭐 벌써 대책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실효성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히나 지금 이게 처음에 지금 나왔던 대책들은 공공 참여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공이 참여를 해서 자 참여는 하지만 뭐 실제 그 사업을 뭐 이렇게 시행하는 거는 그 조합원들 그러니까 이제 뭐 민간이 이제 주도를 하는 이런 이제 방식 그러니까 뭐 그중에 하나가 공공이 참여한다. 자, 그렇지만 자, 이번에 나온 방식은 공공 참여가 아니라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은 어쨌든 수용 방식이니까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은 토지나 뭐 이때 모든 소유권이 다 공공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나는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우선 공급권 정도를 이제 받는 거니까 야 과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그렇죠. 이 공급 대책이 정말로 실제로 공급으로 이어질까? 자 더더구나 지금 뭐 재건축 초과이익 그 부담금 그러니까 제초한 이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2년 실거주임 이런 거는 빼준다고 하지만 지금 공급 대책이 발표된 이 시점 이후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히는 이제 뭐 지분 쪼개기 뭐라는 거는 이제 뭐 단독주택을 이제 다세대로 이제 바꾸는 거죠. 뭐 어쨌든 이건 지분 쪼개기라든지 자 어쨌든 이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 집을 뭐 아파트가 됐건 아니면 단독주택을 사던 또 그것을 뭐 단독주택을 뭐 다세대로 바꿨든 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은 전부 다 현금 청산을 하겠다. 저 아예 그 분양권을 안 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러면
지금 그 조합원들 중에서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이것을 받아주지 못한다고 하면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대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자,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뭐 그 실효적으로 공급이 되겠냐? 자, 그다음에 이미 뭐 지금 공공이 갖고 있는 그 무슨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기존에 이미 뭐 5, 6대책이나 8사 대책 때 이미 공급 대책이 다 발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이제 택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지금 방식으로 해서 공공이 다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들,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도 또 지방선거가 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것이 이제 또 특히나 여당 쪽에 만약에 그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그렇겠지만 만약에 또 야당 쪽에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하고 지금 그 정부, 국토부하고 굉장히 또 충돌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그 공급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또 하나는 이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 얘기가 바로 희망 고문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야, 나온다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올 거냐. 그렇죠. 지금 뭐 13년 걸리던 거 5년으로 빨리 해주겠다. 자, 5년이 이제 가장 빠른 시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2021년이고 5년 동안 뭐 한다고 해도 2026년 7년은 돼야 내가 그것을 이제 뭐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시간 차이적인 이런 시차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뭐 이 공급이라는 것이 실효 공급이 아니라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뭐 그 현실과 어떤 이상과의 뭐 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기대이익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 부동산을 내가 사면서 야, 이거는 내가 지금 뭐 한 5억 정도에 사는데 이게 나중에 6억, 7억, 8억 갈 기대를 갖고 집을 사는 거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지. 내가 5억짜리 집을 사면서 이게 4억, 3억 뭐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질 거를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많은 이제 그 공급책들 중에서 뭐 일반보다 10%에서 30%를 보장을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사익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은 용납할 수가 없다. 대부분을 공공의 이익으로 돌리겠다. 자, 그러면 기대이익 자체가 좀 많이 감소를 한다는 현실적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 이런 많은 뭐 퀘스천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가격 요인 안에 유효소와 실효 공급, 기대이익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또 하나는 이번 이제 공급 대책에서도 기자들이 많이 질문했죠. 자, 지금까지 계속 뭐 그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뭐 많은 뭐 83만 가구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렇게 공급 물량 대책들을 세워냈느냐. 자, 그랬더니 뭐 이 부분을 얘기했죠. 지금 인구 구조가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1인 가구 같은 경우 뭐 이런 가구가 뭐 지금 거의 한 25만 가구 이상 지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그렇죠. 뭐 이번 공급 대책에 뭐 이제 그 물론 지금 뭐 나와 있는 공급 대책하고 정말 이것이 1인 가구를 위한 건지 뭐 이건 좀 미스매칭이 있어요, 사실은. 자, 어쨌든 간에 인구 구조가 3, 4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변하는 건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산업 구조의 변화예요. 자, 예전에는 이렇게 도시 안에 자, 이번에 나온 대부분의 대책들도 도심 안에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도심 안에 왜 갑자기 이렇게 예전에는 도시를 좀 분산하는 정책을 썼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산업 구조가 이제는 4차 산업 쪽으로 넘어가면서 굴뚝 산업이 아니라 대부분이 IT라든지 BT라든지 그렇죠. 이런 어떤 도심 안에 있어도 괜찮은 그런 산업 구조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나온 이제 중공업 지역 활성화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중공업 지역 같으면 대부분이 그 공장들이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자, 근데 이쪽에다가 이제 상업시설을 공급을 하고 또 주거를 공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도시 구조의 변화라는 거죠. 자, 특히나 2030 서울 플랜 같은 경우도 그렇고 7대 광역 중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도심에 이미 번화한 곳을 더 번화하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번에 나 뭐
많은 대책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뭐 상황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는 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더 번화한 것이 더 번화해지고 지금 이미 커져 있는 것이 더 커지고 자, 그러니까 이미 올라 있는 곳이 더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도시 구조의 변화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 뭐 고밀도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는 자, 이번에 그래서 공급 대책안에도 뭐 대부분 용적률이 뭐 예전에 뭐 200%, 300% 됐던 것들을 500%까지 올려주겠다. 뭐 이번에 또 700%까지 올려주겠다. 뭐 이런 게 바로 이런 도시가 더 생활 인프라가 되는 것에 더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부동산을 움직이는데 이제 심리적인 것들이 많죠. 자, 많은 사람들이요. 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만에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올라갑니다. 자,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 부동산 가격이 왠지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떨어져요. 자, 이렇듯이 부동산은 참 묘하게도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자, 그것이 학습 효과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 나 뭐 아파트 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뭐 10억이 됐어, 12억이 됐어. 자, 그러면 이런 학습 효과들이 계속 요즘 특히나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양대 효과가 나타나죠.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뭐 내 친구가 돈을 벌었대, 뭐 또 내 가족이 돈을 벌었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 누가 돈을 따라가는 거죠. 양대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고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타자의 욕망을 심리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자, 나는 시골이 좋아요. 자, 그렇지만 도시 안에다 투자를 해놔야 돼. 자, 왜냐하면 나는 시골을 좋아하지만 나중에 내가 집을 팔고 뭐 사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구매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욕망, 타자의 욕망까지도 고려를 하게 되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안에는 이제 정책 요인들. 자, 지금은 이제 정부가 많이 부동산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앵커 입지의 이제 핀셋 규제가 되겠는데요. 자, 처음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공급 책으로 이제 거의 뭐 또 결론이 나가고 있지만 자, 처음에는 강남 4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이 강남 4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결국은 앵커 역할을 하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닻을 뭐 내린다라고 하는데 자, 보통 그렇죠. 강남 4구가 어떤 그 부동산 가격에 뭐 기준점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이죠. 자, 그러면 이 기준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쪽의 가격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 여기를 내리면 여기가 또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앵커 입지들을 강남 4구를 핀셋 규제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또 뭐 정부의 실패, 틀렸다라는 거죠. 자, 앵커 입지 규제했더니 나비 효과. 자, 그렇죠. 강남 4구를 규제했더니 마용성이 올라가죠. 마용성까지 규제했더니 또 수용성이 올라가죠. 자, 또 수용성을 규제했더니 대대광, 뭐 또 부울경, 지방 쪽까지 내려가잖아요. 자, 이렇듯이 나비 효과가 나타나고 또 마지막에는 결국 다시 역풍선 효과, 그렇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이런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고 자, 더더구나 최근에는 규제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오히려 규제를 받은 지역들이 그쪽은 수요가 많이 몰린다라는 것들을 뭐 많이 알므로 인해서 오히려 규제를 받은 곳이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자, 이런 현상들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자, 과연 지금 이런 정책의 효과들이 정책이 말한 대로 그대로 좀 효과를 발휘하는 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우리나라만 있는 특수 요인이에요. 자, 전 세계에서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 전세가율이라는 게 만약에 70%까지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0억짜리 집을 사면서도 3억만 내 돈을 갖고 있어 7억은 레버리지 이펙트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타인 자본에 대해서 전세를 안고 하기 때문에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당김의 이익. 그렇죠. 내가 집을 이거를 내가 10억을 다 마련할 때까지 저축을 하려 그러면 10년, 20년이 걸리잖아요. 자, 그렇지만 지금 내가 3억 정도만 있다라고 한다라면 미리 내가 집을 사두면 이것이 5년, 10년 후에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당겨서 내가 이익을 취하게 되는, 자,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이런 당김의 이것 때문에 전세 제도, 이 전세가율 자체도 부동산 가격하고 많은 변동,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 첫 번째로 가격, 두 번째로 구조의 변화, 심리 효과와 함께 정책과 특수 효과까지 여러분들의 투자 실전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전에 도움되는 투자 전략 세워드리는 1:1 무료 상담 소식도 안내해 드릴게요. 자,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유망 투자 지역 전망 및 분석으로 1:1 무료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 지금 바로 많은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정보 체크 시간 딱 한 지역 가볼게요.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대표님과 오늘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길동인데요. 5호선 강동역 역세권에서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2억 2,500만 원에서 2억 3,3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늘은 강남 4구 강동구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오피스텔이 강세던데 길동은 왜 보고 계실까요? 자, 뭐 아까 뭐 그 좀 얘기했듯이요.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지금 1인 가구가 뭐 1년에 지금 뭐 25만 지금 가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서울로만 봐도 약 한 38만 가구가 지금 주택 재고가 지금 부족하다는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고, 뭐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뭐 많은 이제 공급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게 그만큼 지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더더구나 지금 강남권 안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공급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4평형, 뭐 33평형, 자, 이런 것들이 1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없어요. 뭐 20억, 30억 되는 걸 어떻게 선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질적으로도 1인 가구들이 그렇게 뭐 방 3개, 4개 있는 이런 거를 사실 선택할 이유는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들에게 있어서 아파트는 뭐 당연히 우리가 아파트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그래서 우리가 아파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곳도 바로 강남 4구, 그러니까 지금 뭐 강동구 지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지금 4개 해서 강남 4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강동구가 뭐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동구 쪽으로 가볼 텐데요. 자, 아무리 강동구가 뭐 강남 4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역세권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역세권도 그 강동구에서 가장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그런 역세권 쪽으로 가볼 텐데 바로 강동역이 되겠습니다. 뭐 강동구의 강동역이야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도보 한 3, 4분 거리에 이제 뭐 초역세권이 되겠고, 자, 그러면서도 1인 가구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좋아하는 곳이 바로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이런 시설들도 잘 되어 있고, 또 스타벅스라고 하는 뭐 이런 우리가 스세권이라고까지도 하잖아요. 그런 어떤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은 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또 공원이라든지 많은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을 원하는데, 바로 그런 곳들이 역세권 대로변에 있는 상업 지역들,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이 아파텔, 1인 가구 아파텔이 바로 대로변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죠. 자, 더더구나 강동구는 지금 강동 산업 업무단지, 뭐 첨단 업무단지, 고덕 비즈밸리 지금 많은 일자리들, 우리가 강동의 3대 심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지금 수많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강동이 왜 여기가 무슨 강남이냐? 자, 보시면 올림픽공원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렇죠. 여기가 지금 잠실이에요. 그러니까 강동역 같은 경우에는 잠실하고 그대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나 잠실 같은 경우에는 잠실 스포츠 마이스 산업단지라고 해서 지금 또 많은 이미 뭐 롯데월드몰이라고 해서 롯데 업무타운 있죠. 또 바로 그 옆에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하는, 또 현대글로벌 빈센터라고 하는, 지금 또 GTX A노선, C노선이라고 어마어마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잠실 생활권하고 그대로 연결이 돼 있고, 자, 둔촌주공 이제 12,000세대 지금 어마어마한, 그렇죠.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이라고 하는 이 둔촌주공이 또 재건축이 올해 이제 또 다 가시화되죠. 자, 중앙보건병원까지 이미 9호선 들어와 있고, 자, 여기에다 강동 첨단 업무단지, 또 150개 기업이 들어오는
고덕 비즈밸리까지 지금 들어와 있고 또 강동 일반 산업단지까지 또 여기에 있죠. 자, 여기에다가 천호 유타운 쪽도 지금 뭐 들썩들썩합니다. 뭐 40몇 층짜리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성내 유타운 쪽도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자, 결국 강동역 주변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대로변 상업지역,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도 잘 돼 있는 데다가 길동 자연 생태공원, 광나루 한강공원, 뭐 올림픽공원까지 공원까지 다 갖추고 있는 정말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좋은 입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의 1인 가구에 저희가 집중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강남 4구인데 이 강남 4구에 강동구 길동 전략 좀 세워주시고요. 원룸 오피스텔의 가격까지 만나볼까요? 자, 일단 뭐 키워드로 챙겨드리면은요, 뭐 강남 4구 개발 호재 일자리 역세권 네 박자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뭐 지하철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5호선, 8호선, 9호선 여기에 따라서 잠실하고 지금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방 하나에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이걸 보고 우리가 스튜디오 타입의 원룸이다. 물론 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풀옵션은 뭐 기본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대로변 상업지역에 그것도 지금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따끈따끈한 또 신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가격 중요하죠. 뭐 20억, 30억이면 투자 어렵잖아요. 지금 여기는 2억 2,500에서 2억 3,300인데 1인 가구들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텔이 전세가 2억 1,000만 원에서 2억 1,500까지 돼 있다 보니까 정말 실투자 금액을 1,500에서 1,800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 당장 내가 월세를 받고 싶은 분들도 월 60에서 70만 원이라는 높은 월세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동구 길동에서 아파트처럼 쾌적한 원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지역에 좋은 투자처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상담에서도 함께 해주신다고 해요. 자,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유망 투자 지역 전망 및 분석이라는 주제의 1:1 무료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잔다르크 박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다른 시간과는 다르게 좀 특별한 유형의 부동산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양평군과 그리고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입지와 호재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또 천천히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새로운 부동산 유형인 만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알찬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하게 준비해 주신 만큼 어떤 매력으로 보고 계신지 첫 번째 지역부터 우선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미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인데요. 자, 광탄리 유원지 인근에 위치한 기업 연수원으로 청소년 수련원, 요양병원, 힐링센터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경기도입니다. 일단은 뭐 어떤 부동산이든 서울과 접근성이 얼마나 좋냐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사님께서 기업 연수원으로 특히 추천을 주신다니까 뭐 입지적인 주변의 조건들을 보고 가져오셨을 것 같아서 입지 조건부터 볼까요? 네, 우선 지금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역이 이제 경기도 양평군 이제 광탄리인데요. 이제 서울과의 거리가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차량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면 이제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데요. 이제 양평까지 이제 아시다시피 워낙 이제 도로 교통망이 잘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주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양평으로도 굉장히 놀러를 많이들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요. 향후에는 서울까지 약 20분대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바로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2023년에 서울 송파구에서 출발을 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또한 수도권의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 또 화도 양평 구간도 내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전역을 1시간대 모두 다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양평이다. 그래서 지금 양평군 일대의 지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들 접해 보셨을 텐데요. 인근에 차량으로 5분이면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리에 경의 중앙선의 용문역을 또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지하철까지와의 접근성도 상당히 또 좋은 지역이 바로 또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서울 청량리까지 약 30분대로 도달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도를 좀 확대를 해보시면요, 이제 광탄리는 서울 홍천간 6번 국도와 인접해 있고요. 또 70번 지방도로와는 약 250m로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14개의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굉장히 또 수월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서울과는 정말 반나절 생활권 안에 들어오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이 좋다라는 거는 정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양평군에서 이제 살아보고 싶다. 제2의 뭐 하우스라든지 뭐 주말마다 날씨가 좋으면 공기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는 곳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워낙 주변 환경도 좋기 때문에 휴양 시설들이 정말 다수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국내 10대 캠핑장 중 한 곳인 이 광탄리 유원지가 또 바로 또 인근에 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뭐 다양한 또 레저 스포츠를 또 즐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람 및 체험 시설도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되는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이다라고 입지적인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네, 입지부터 살짝 짚어보고 왔습니다. 왜 서울 안에서 약속을 잡아도 20-30분 걸리는 거 금방인데 여기가 뭐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우리가 한 30분이면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 몰려있는 서울에서 가까이에 기업 연수원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자산 가치 면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에는 미래에 좀 가치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개발 호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일단 호재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양평에요. 하나 복합 리조트가 약 900만 제곱미터 규모의 1조 2천억 원이 투자가 되는 정말 대형 복합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콘도 객실만 하더라도 처녀실 그리고 뭐 아울렛이라든지 키즈랜드, 이 테마파크가 함께 들어서게 되고요. 이제 광탄리 같은 경우에는 약 10분 정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인근의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복합 리조트가 들어서게 된다면요, 정말 향후에 많은 관람객들도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입소문을 타면서 이 지역의 가치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용문 다문 도시 개발 사업도요. 약 1,000세대의 아파트를 포함한 대규모의 주거 시설이 들어옵니다. 이런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이제 광탄리와는 역시나 약 5분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광탄리 일대의 집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만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양평군에서도 이 자체적으로도 이제 도시 재생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 4개의 권역으로 5년간 무려 약 50조 원이 투입이 될 예정인데요. 인접한 용문역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또 도시 재생 사업도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평군의 수건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하남시와 광주시와 연계를 해서 건의를 하는 등 이 조기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빠르게 추진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점들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사님과 함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에서 부동산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뭐 수십조 원의 도시재생 사업에다가 와 정말 큰 복합 리조트 호재까지 있는 곳입니다. 보니까 뭐 관광, 힐링이라는 키워드가 막 생각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제가 보면서 꼭 기업 연수원이 아니라 참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활용도 면에서는 어떨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부지가 굉장히 또 넓기 때문에 다양하게 또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양평하면은 우선적으로 공기가 굉장히 좋고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편리한 교통, 앞으로 교통이 더욱더 발달해지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부분, 이런 대형 시설까지 3박자를 갖추고 있는 부동산을 찾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요. 이제 그만큼 다른 곳에서는 어렵지만 이곳 양평 광탄리의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기업 연수원을 추천을 해드리지만 뭐 암 요양병원이라든지 힐링센터, 이제 워낙 공기도 좋고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부분에서 추천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라든지 납골당 아니면은 이제 펫 테마파크 그리고 이제 관광 휴양 시설로 활용을 해보신다면은 굉장히 좋을 만한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가치 있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8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뭐 공기도 정말 좋은데 왕복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서울 가까이에서 암 요양병원의 힐링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 시설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자연 환경의 뭐 교통의 활용도까지 장점이 참 많아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투자 포인트 좀 잡아볼까요? 네, 워낙 뭐 입지적인 포인트라든지 이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짤막하게 투자 포인트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이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되겠죠. 경기도 양평은 서울과는 약 30분 정도 거리에 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지만 향후에 2023년이 되면은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자동차로는 2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 경의중앙선 용문역이 거리로는 약 5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는 5분 이내에 또 도달이 가능을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굉장히 또 수월하겠고요. 또 해당 부지의 경우에는 약 38,000제곱미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으로 환산을 해보자면은 이제 12,000여 평의 넓은 면적과 그리고 이제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용도 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요양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은 물론이고요. 뭐 단지 내 연못이라든지 이제 산책로라든지 또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또 시설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가장 추천드리는 목적이 아무래도 이제 기업 연수원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기업 연수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활용 면에서 상담 받아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지역 다녀왔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인데요. 자, KTX 둔내역 인근에서 펫 테마타운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밖에 펜션, 리조트, 실버타운, 힐링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강원도 횡성군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도 뭐 자연 환경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지역인데요. 뭐 저도 애완견을 키워보기도 했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키우는 애완견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서 펫 테마타운 좀 주력으로 보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조건에서 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주변 환경이 어떨까요? 네, 우선 지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 횡성 우용리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지리적으로는 이제 서울과 강원도에 좀 위치를 하고 있지만 이제 KTX와 이제 제2 영동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까지 또 빠르게 진출입이 가능하다라는 입지적인 강점을 갖추고 있고요. 우선 이제 우용리에서 약 5분 거리에 KTX 둔내역이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KTX 강릉선을 이용을 하면 서울 청량리역에서부터 약 1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도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2 영동고속도로를 통한 도로교통도 이제 자가용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약 1시간 20분 정도면 서울로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멀게만 느껴졌던 강원도 지역이 서울과 굉장히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과의 접근성이 단축이 되면서요. 이제 사실상 서울과 일일 생활권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중뿐만 아니라 뭐 주말, 휴가철에 반려동물과 함께 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펫 테마타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이제 워터파크만 연간 70만 명, 또 스노우파크까지 합치게 된다면은 약 120만 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이 되는 웰리힐리 워터파크가 횡성 우용리에서 약 5분 거리에 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즐길 거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런 대형 테마파크가 바로 근처에 있다라는 것이 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2m라는 동양에서 최대 규모의 대형 파도풀도 있고요. 노천 스파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갖추고 있는 명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신다면은 뭐 신상 워터파크다, 휴가지로 추천드린다라는 후기들을 다양하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질 관광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더 워라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죠. 도시는 답답하다. 그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가까이에서 뭐 테마파크도 즐길 수가 있고 펫 테마타운으로 만약에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올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개발 호재 역시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미래 가치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이제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같은 경우에는 고도만 하더라도 약 700m가 되겠습니다. 뭐 유럽의 좀 알프스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워낙 맑고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숨 쉬는 곳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제 계절마다 멋진 풍경을 눈에 담아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휴양지로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로는 우선 역세권 개발 사업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TX 강릉선의 역세권을 특성별로 차별화해서 개발하는 개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인근에 위치한 둔내역과 횡성역에서도 이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향후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지가 상승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죠. 요즘에 이제 워라밸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주 52시간 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 지역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게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여행객들이 계속해서 또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리조트라든지 펜션 이렇게 가족 단위로 찾는 휴양 숙박 시설들의 객실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동산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로 함께하고 있는 곳 바로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 개발 호재로 인해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겠다라는 촉이 좀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로 인해서 또 자연스럽게 가치가 오르겠다라는 부분에도 초점을 맞춰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뭐 함께 가면은요 우리 반려견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테마타운으로 보고 있지만은요 이렇게 주변의 자연 환경이 쾌적하고 서울과의 접근성도 뭐 빠르다면은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해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게 가능할까요? 네, 우선 이제 알아두셔야 될 점이요. 이제 건물 하나하나가 이제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크게 활용도가 높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펜션형 리조트로도 이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다양하게 또 활용이 가능한 부동산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은퇴자들이 장기간 거주하는 실버타운으로도 굉장히 안성맞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또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또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련원이라든지 역시나 기업 연수원으로도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또 대규모 인원이 수용이 가능하고 이제 강원도 횡성하면은 이제 워낙 공기가 좋고 물이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서울과의 접근성이 또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점에서도 이제 암 요양병원도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독채로 지어져 있다는 점에서 포인트를 잡아보시고 활용도 면에서도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전화 주시면 이사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겠고요. 자, 투자 포인트도 잡아보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인데 뭐 테마파운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곳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강원도 횡성하면은 이제 앞서 설명해드린 이제 양평군과 같이 이제 공기가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자체의 이제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활용도를 해볼 수 있는 부동산이 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펫테마타운을 추천을 해드린 이유가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반려동물을 굉장히 많이들 키우고 있고 이와 관련된 반려동물 사업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라고 하는데요. 규모만 하더라도 2020년 기준으로 약 6조를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정말 이 동물을 가족처럼 또 아이 대신에 동물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결혼 대신 뭐 동물을 키우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상 반려동물과 함께 어디를 가야 하는 곳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 이 강원도 횡성 같은 경우에 이런 반려동물을 펫 테마타운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되겠고요. 역시나 천혜 자연환경 보유 지역이고요. 이 지역 역시나 관광지로서 명소로서 계속해서 이름을 알릴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 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이 지역의 집가 상승까지도 누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KTX 청량리역을 이용한다면 KTX 둔내역에서 약 1시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교통 호재까지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반려동물 시장이 정말 점점 커져가는 지금 펫 테마타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두 번째로 강원도 횡성군에서 만나봤습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1:1 무료 상담 지금 전화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내 집 마련의 타이밍 함께 잡아보시고요. 투자의 변화 대응 방법까지 1:1 무료 상담이 전화로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박미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두 원격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미안하죠.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거든요.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까 둘 다 집을 비우고 내가 알려주면 좋은데 그런 걸 해주지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눈물 날라 그래. 이제 학습 격차가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벌어질까봐 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죠. 그렇다고 지금 뭐 상황에 학교도 못 가는데 학원이라고 쉽게 가겠어요. 학습 격차가 가장 걱정이 돼요, 저는.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 과연 이 격차를 누가 메울지 전 이게 가장 걱정이에요, 솔직히.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담아 KT가 대학생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온라인 학습 랜선 야학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마음을 담다. KT. 정확한 분석, 증권, 신속한 정보, 금, 미래를 내다보는 눈, 부동산. 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나침반, 국내 경제. 세계를 연결하는 힘, 글로벌 경제. 국내 최고 종합 경제지, 서울 경제. From the first to the best.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신. 거리두기를 지킨 여행신. 집에서 건강 챙기는 운동신. 그리고 다 함께 해피엔딩 신. 최고의 신은 백신과 함께하는 해피엔딩이 되길 희망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